전기차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충전 시설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재 위험은 여전히 불안 요소인데요. 김해시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허위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투자 리딩방 조직이 대규모로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만 284명인데 피해액도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11월 가보면 좋을 경남의 명소를 소개합니다. 바다 위 공원으로 불리는 창원 도섬이 가을을 맞아 한층 더 아름다운 풍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시행할 경남도민 연금 제도를 위해 지자체,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남도민 연금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이면서 연소득 약 9,4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기차 이용자가 늘면서 공동주택의 충전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김해시는 지역 내 전기차 충전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창원시 마산아포구에서 발생한 화재.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는데 그 시작은 충전 중이던 전기차였습니다. 새벽 시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 특성상 재발화의 위험도 높은 데다 특수 소화장치 구비에 대한 의무가 없어 사고 시 대응이 지연되기 십상입니다. 계속된 전기차 화재, 운전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 대부분 다 이제 몰려서 있는 건 사실이니까 조금 분산을 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지금 현실로는 거의 다 지하에 다 있으니까 그런 불안감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자체들도 수시로 충전기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해의 한 아파트, 점검반이 충전기 연결 부위의 훼손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등 소방시설도 확인합니다. 김해시의 이번 점검은 지하에 전기차 주차 시설이 있는 아파트 3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곳처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는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발열과 스파크가 발생 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런 밀폐된 공간을 중심으로 화재 감지와 비상 차단 장치 연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지정 주차구역을 개재하지 않은 경우 등 모두 3건이 적발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3월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과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충전 인프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허위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투자 리딩방 조직이 대규모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서울 재개발 지역의 한 빌라촌에 콜센터를 꾸린 뒤 역할을 촘촘하게 나눠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피해자 상당수는 노후 대비 자금이나 자녀 결혼 자금 등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 내 인적이 드문 빌라촌, 허위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끌어들인 콜센터가 자리한 곳입니다. 조직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경찰은 콜센터 관리자인 20대 A씨 등 118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 같은 문구를 넣어 SNS를 통해 홍보하고 정상적인 광고 업체까지 동원해 투자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유인책이 오픈 채팅방으로 피해자를 안내하면 콜센터는 전문 투자 상담사처럼 접근해 조작된 수익 그래프와 허위 데이터를 제시하며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현장에는 투자 성향을 분류한 표와 가명으로 만든 명함, 신분증이 다량으로 발견됐는데 피해자 정보를 분석하고 상황별 대본까지 만들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경력과 위조한 신분증으로는 피해자의 불안을 지웠습니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같이 합숙을 하면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피해자들 상대했고, 피해자들을 상대하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성향이라든가 투자 의지 등을 기재해서 각 콜센터 조직원들끼리 그 정보를 공유한 것입니다. 이들의 범행에 속아 넘어간 사람만 284명, 1인 평균 피해액만 8,600만 원, 최대 18억까지 날린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상당수 피해자들의 이름 투자금은 오랜 기간 모은 노후 자금이거나 자녀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조금씩 모아놨어. 비자금 결혼시키려고 모아놨죠. 원래 암 환자인데 더 심각하대요. 범행 수익은 대포 통장과 가상자산으로 세탁됐고 고급 외제차와 명품 구매 등에 사용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사무실에서 현금과 명품 등 1억여 원 상당의 현물, 대포폰 107대를 압수하고 피의자 소유 부동산 6억 7천만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된 만여 개의 대포 계좌를 정밀 분석해 추가 피해 여부와 범죄 수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대부분 사기라며 초기 일부 금액을 돌려주며 신뢰를 쌓는 수법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시행할 경남도민연금 제도를 위해 지자체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9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 18개 시군단체장과 관계자, NH농협은행, BNK 경남은행, 경남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남도민연금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은 연금 운용과 홍보, 가입자 모집 등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경남도민연금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이면서 연소득 약 9,4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활용하며 연간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이 적립되는데 연간 24만 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적립됩니다.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으로 내면 총 납입액은 960만 원이고 경남도의 지원금 2만 원을 포함해 총 적립액은 1,302만 원이 됩니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나눠서 받으면 매달 21만 7천 원 정도입니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연간 10,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매년 10,000명씩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 유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가 19일 창원시를 방문해 원자력 에너지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창원시는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체코와 원전기기 제조 기술을 갖춘 창원이 결합하면 글로벌 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자력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학술,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5 스타트업 테크쇼엔 청년 기술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지난 18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예비 창업 기업과 투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IR 피칭, 투자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청년 기술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는 대학생 창업부문 대상의 창원대팀이, 청년 기술 창업부문 대상에는 초가속 숙성 테크 위스키를 개발한 휘테크가 선정됐습니다. 창원시는 수상팀에게 내년도 창업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를 조사하는 시설물 사고 조사위원회 운영 권한이 창원시에서 경남도로 넘어갑니다. 경남도는 이달 열리는 6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조사 자료를 넘겨받고 앞으로 사고 조사 업무를 직접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조사위원 11명은 모두 교체 없이 그대로 활동을 이어갑니다. 지난 4월 창원 NC파크에서는 삼루 쪽 매점 인근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20대 야구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도로 화단과 표지판을 들이받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A씨는 약 10분 만에 붙잡혔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바다위 공원으로 불리는 창원 돛섬이 가을을 맞아 한층 더 아름다운 풍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와 함께 섬 전역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며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현장,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바다 사이로 가을빛으로 물든 섬이 시선을 끕니다. 황금 대지의 섬, 돛섬입니다. 지금 섬 전체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뒤덮이며 가을의 정취를 한껏 머금었습니다. 올해는 이른 추위로 단풍이 11월 중순부터 절정을 맞아 색감도 더욱 짙어졌습니다. 산책길에는 낙엽이 수북히 쌓여 깊어가는 계절의 분위기를 더합니다. 둘러보는 게 너무 좋고 깨끗하고 파도 소리 조용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돛섬은 단풍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어 길을 걷기만 해도 시원한 바람과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11만 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섬이지만 사계절 꽃이 피고 둘레길을 따라 걸으면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특히 대지섬이라는 이름처럼 황금대지 조형물과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과 얽힌 전설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창원시도 가을 단풍을 계기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돛섬 도선료를 25% 할인합니다. 바다와 단풍이 함께 어우러져 가을빛으로 물든 돛섬. 경남의 대표 나들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약 6조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26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6조 6,058억 원 규모로 편성해 경상남도 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2.9%, 1,979억 원 줄었습니다. 3년 연속 세수 재축으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와 교육세 개편, 고교 무상교육 부담률 조정 등으로 지방교육 재정이 악화된 영향이라고 경남교육청은 분석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과 예산은 늘봄학교와 돌봄체계 강화 533억 원, 기초학력보장 193억 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247억 원, 신입생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지원 250억 원 등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재정적 어려움을 내적 변화와 성찰의 기회로 삼아 교육 본질에 더 집중하겠다며 학생 중심의 자립과 공존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교육으로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남도 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6일 열린 제428회 경남도 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19일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463명 등 총 598명의 신규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는 법인 193곳에 170억 2,300만 원, 개인 270명에 90억 1,300만 원입니다. 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고액 상습 체납은 법인 31곳과 개인 104명으로 체납액은 112억 원입니다. 부산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와 공매를 위탁하는 등 강력한 체납 정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9일 백스코에서 사랑의 김치 나눔 한마당 행사가 부산시 주최로 열렸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부산 지역 최대의 김치 나눔 행사로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만여 포기 31톤 분량의 김치를 담갔습니다. 완성된 김치는 부산 전역의 홀로 어르신 가정 등 6,200여 세대에 가구당 5kg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